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조카 순이의 결혼식 날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날 식장에서 모든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니, 목격했다기보다는 제 눈을 의심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이는 경상도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이 어머니는 순이를 낳다가 산후출혈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순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도련님의 나이가 겨우 25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 아이 엄마 아빠 역할 다 하겠습니다. 제 딸을 훌륭하게 키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도련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나가고 밤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도련님은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자재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동료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련님의 왼쪽 팔이 그 무거운 철근 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련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2팔이 멀쩡한 사람도 넘쳐나는데 어떻게 장애인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도련님은 좌절했습니다. 결국 도련님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헤매며 버려진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병을 주웠습니다. 한쪽 팔로 리어카를 끌며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집에 돌아오면 순이가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아빠가 지금 밥 해줄게. 한쪽 손으로 서툴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20년을 버텼습니다. 순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저녁에 지쳐 돌아오는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순이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 그래, 우리 순이가 효녀네. 순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6살의 순이는 이제 제법 당당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회사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재벌 3세 건호였습니다. 건호네 집안은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빌딩만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건호 아버지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건호는 순이의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순이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건호는 적극적으로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건호 씨 같은 분과는 신분이 맞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순이 씨 자신이에요. 건호의 열정적인 구애에 순이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건호는 청혼했습니다. 순이야, 나와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순이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건호야,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도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살고 싶어. 아버지가 평생 나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거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고 싶어. 건호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장인어른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집도 넓으니까 같이 사는 거 전혀 문제 없어. 정말? 정말로 괜찮아? 그럼 내가 약속할게. 장인어른 모시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순이는 건우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아빠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무슨 소리야, 아빠. 아빠는 절대 짐이 아니야. 아빠가 날 키워주신 건데 이제 내가 아빠를 모실 차례지. 도련님은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서울행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저도 순인의 친척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는데 호텔 로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와, 역시 재벌 결혼식은 다르네. 주변에서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가 되어 결혼식 시작 1시간 전 신랑 신부가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긴 드레스, 머리에는 반짝이는 티아라와 베일.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명품 선글라스를 낀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다가와 차갑게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 받아. 순이는 당황하면서도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잠시 후 도련님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한쪽 팔이 없는 처남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온 거야? 자기 신분을 좀 알아야지. 이런 자리에 그 꼴로 나타나다니 우리 체면이 뭐가 돼?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순이가 급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아버지세요. 건호 씨랑 미리 얘기했는데요. 아버지가 오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잖아요. 허락? 내가 언제 허락했어? 시어머니는 주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을 2층 대기실로 모셔드려. 절대 연회장에는 나오지 못하게 해. 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긴, 우리 하객들한테 저런 사람을 보여줄 순 없잖아. 장애인이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어머님, 오늘은 제 결혼식이에요. 제 아버지가 참석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지금 당장 저분을 위로 데려가. 직원 2명이 도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순이야. 아빠는 위에 있을게. 내 결혼식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아빠 안 돼요. 순이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신랑 건호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건호에게 매달렸습니다. 건호야,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여기 계시게 해줘. 당신이 약속했잖아.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건호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야, 내가 언제 장인어른을 결혼식에서 떠받들겠다고 했어? 데리고 오라고는 했지. 여기 메인 홀에 계시라고 한 건 아니잖아. 뭐라고?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우리 건우한테 시집 오는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시골 처녀가 서울 재벌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어머님,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요. 평범, 너 지금 우리 건우한테 거지가 시집 오는 것도 모자라서 장애인 아버지까지 데려오겠다는 거야? 주변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부 아버지가 장애인이래? 아이고, 재벌집에 시집 오면서 저런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철이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이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건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건우야, 당신이 약속했잖아.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건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현실을 좀 봐. 우리 집에 장인어른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랑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 어떤 방법이요? 우리가 돈을 낼게. 아주 좋은 양로원에 내 아버지를 모실게. 거기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해. 내 아버지 같은 분한테는 그게 최선이야. 양로원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양로원. 우리 건우가 매달 양로원비 다 내줄게. 그게 너한테도 내 아버지한테도 우리한테도 다 좋은 방법이야. 안 돼요. 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돈까지 대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순이야,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니?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으면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재벌집에 장애인이 들어왔네. 이렇게 수군거릴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제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실 뿐이지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인격? 이 세상에 인격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아니? 체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야. 순이는 건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건우야,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건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장인어른을 양로원에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최선이야. 우리가 돈도 대줄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솔직히 말하면 순이야. 너 같은 집안에서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야. 내가 뭘 더 바라는 거야? 그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웨딩드레스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순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건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이는 머리에 쓴 베일을 벗어 던졌습니다. 베일이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순이 씨,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케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가요. 순이야. 이러지 마라. 내 인생이. 아빠, 괜찮아요. 제가 결정했어요. 순이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짓이야?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건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건우 씨, 당신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 겁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모실 차례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애네. 이런 기회를 차버리다니. 너 같은 시골 처녀가 우리 집에 시집 올 기회가 얼마나 귀한 건데.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더 어리석으신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집이 좋아도 사람의 기본 도리를 모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걸 모르는 집안에 제가 시집 갈 수는 없어요. 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돌아섰습니다. 순이야, 너 지금 나한테 창피를 주는 거야? 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건우 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창피한 거예요. 그렇게 순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하객들 중 몇몇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 신부 정말 대단하네.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녀가 어디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와 처남은 그렇게 호텔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지금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데 시골 특산물을 파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군요. 큰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 정말? 네, 제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세요. 저보다 3살 많으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구나. 네, 이번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돈이 많고 집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의 기초라는 걸 순이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순이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도 순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조카 순이 정말 훌륭한 딸이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